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4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신청자가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금지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버지니아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동부 지역에도 목요일까지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LA 내 서비스 구역을 대폭 확대해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항복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할지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전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جنگ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همچنانی که تا حالا ایستاده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하메네이의 메시지에 행운을 빈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이 이미 바닥나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군사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 합의가 어려워졌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국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미군이 보유한 B-2 폭격기에만 탑재할 수 있어 사용 결정이 곧 참전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미군이 군사작전에 동참할 경우를 대비해 친이란 무장 세력과 함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내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는 엿새째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원심 분리기와 미사일 생산 시설 등을 타격했다며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상공을 장악했고 이스라엘군의 드론과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난과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건데 연준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대화 제의가 너무 늦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늦은 일은 없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 엉뚱하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조롱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The only thing too late is Powell. Powell's too late. Too late, Powell.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She's like just a stupid person. But I don't expect anything. Maybe he does a little bit, but we should be 2.5 points. 하지만 이번에도 연준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여전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What we're waiting for to reduce rates is to understand what will happen with really the tariff inflation. 물가 상승률이 2%대이고 실업률도 4.2%로 안정적이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여름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Everyone that I know is forecasting a meaningful increase in inflation in coming months from tariffs because someone has to pay for the tariffs.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에 내놓은 1.7%에서 1.4%로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나온 첫 전망치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수치입니다. 중동의 불안 요인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보통 다시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비용을 줄여부르는 트럼프의 무한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는 독자 행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전쟁이 없었으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에서 조력자 역할을 맡아왔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박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미 공동의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ill be interpreted as somehow the United States reducing its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or raising questions about. 또 주한미국의 감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어긋난다면서 실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촉발될 결과를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을 역임했던 캠벨 전 부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을 때마다 양국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이 3국 협력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It's no longer the United States basically sitting on the side encouraging. We're very much part of a dynamic that is complex, dynamic, and in some instances quite unpredictable. 캠벨 전 부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협상에 직면한 한일 양국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방 상원이 최근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한국에게 까다로웠던 조항은 완화됐고 중국 배터리 업체를 견제하는 장치는 유지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에 제공되는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 하원안보다 유리하게 수정됐습니다. 하원안에서는 세액 공제 혜택 기간이 2032년에서 31년으로 1년 앞당겨졌지만 이번 상원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제3자 양도안도 이번 상원안에서는 현행 2032년으로 유지됩니다. IRA 개정안 이전에 25% 세액 공제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배터리 업체를 견제하는 장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 업체의 보조금 수령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안 수준에서 법안이 확정된다면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사업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터리 업체의 세액 공제 혜택과 달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제정 180일 뒤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원안에서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입장에선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원 내 논의와 상하원 안 통합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재개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신청자가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국 유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소셜미디어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정부나 문화, 제도, 헌법 가치 등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청자가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의도적인 회피나 은폐 의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SNS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면접 일정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미 대사관 예약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면접 일정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미국 방문자의 자격을 엄격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라며 SNS 공개는 모든 입국자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 금지법을 6대3으로 합헌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한 이번 판결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억제제 사용을 금지한 테네시주 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안이 과학적, 정책적으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며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법원이 트랜스젠더 아동과 그 가족을 정치적 판단에 맡겨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26개 주가 유사한 금지법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아이들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성전환 치료 대신 심리상담 치료를 권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UCLA 로스쿨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인구는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이 약 30만 명, 성인은 약 1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웨스트버지니아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 동부 지역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패트릭 모리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오하이오 카운티에 짧은 시간 동안 최대 4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건물이 붕괴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주 저녁에는 여전히 돌발 홍수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 do have some somber news to report. We now can clearly state that 8 people are confirmed dead in Ohio County. We just were able to receive news that the 8th person, an unidentified male, was just found. When we have notified next of kin, we can provide the name. But obviously, the search and rescue continues. There's still 1 person presumed missing. So this is a very challenging time for the residents of Ohio County. 한편 현재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를 포함한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여러 건의 토네이도와 폭우가 보고됐으며 동부 지역인 볼티모어,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는 목요일까지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웨이모가 LA 내 운행 지역을 대폭 넓혔습니다. 웨이모는 오늘부터 플라야델레이, 라데라이츠, 에코파, 실버레이크 그리고 선셋 블러버드 전 구간까지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드시티에서 잉글루드와 웨스트체스터까지 라시아네가와 라브레아를 따라 바로 연결되며 이번 확장으로 LA 카운티 내 서비스 범위는 총 120 스퀘어 마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LA에서 2번째로 이루어진 대규모 확장입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웨이모 차량이 방화,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운타운 LA 지역의 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운행 구간을 확대해 브리즈번,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밀브레, 벌링게임은 물론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와 멘로파크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이모는 현재 캘리포니아 외에도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개인 순자산은 4.6% 증가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37만 9천 명 이상이 새롭게 백만장자 반열에 오르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백만장자 수는 지난해에만 39.3% 급증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프랑스,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UBS는 이번 보고서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백만장자로 정의했으며 이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하되 부채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130만 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기침약에서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어린이용 허니기침 시럽 5개 제품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4온스 병에 담겨 미국 전역의 소매점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시럽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며 정확한 제품 번호는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즉석 파스타 제품 섭취 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당국이 긴급 리콜에 나섰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문제 제품으로 인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 주에서 17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태아 1명도 사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치킨 페투치네, 알프레도로 월마트에서는 마켓사이드, 크로거에서는 홈셰프 브랜드로 판매된 제품입니다. 제품은 모두 텍사스에 본사를 둔 프레쉬 렐름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통기한이 6월 27일 또는 그 이전인 제품이 해당됩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이 아직도 소비자 냉장고에 남아있을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임산부, 고령자, 면역 저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감염 시 고열, 근육통, 두통,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표 소주 브랜드 하이트 진로가 24년 연속 전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의 진로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로 선정됐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참이슬 등을 포함해 약 9,680만 상자의 소주를 판매했으며 이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데킬라 전체 판매량의 2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소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 5월 31일부터 LA에서 열린 헤드 인 더 클라우드 페스티벌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미국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할리우드에서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한인사회 인사들과 국내외 자매클럽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한국의 마산무학 라이온스 클럽과 청주 상당 라이온스 클럽 회장단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 있는 교류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새 회장으로는 황두아 신임 회장이 취임했으며 취임사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강조했습니다.
1975년 창립된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50년간 장학사업과 각막 수술 지원,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과거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로 상석인 오른쪽을 권하며 첫 정상회담 기념사진을 찍은 한일 정상. 평소 과거사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가 이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 대통령을 향해 TV에 매일 나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며 친근함을 표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이 된 두 나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国民同士の交流が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두 정상은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 복원을 넘어 수시로 오가며 실무적 협의를 이어가는 한일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마다 한일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던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대신 대통령 입에선 미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해왔는데 첫 만남에선 협력에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사도광산 추도식 등 진행형인 현안들에 대해선 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대일 외교가 퍼주기식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캘거리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예술감독을 맡은 두 거장의 인연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가락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민요 도라지 타령과 일본의 유명 가곡 해변의 노래가 모티브인 피아노 오중주곡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21명의 한일 음악가들이 들려준 다채롭고도 조화로운 선율에 차분하기로 유명한 일본 관객들조차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또 연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게 영광스럽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연은 첼리스트 츠츠미치 요시와 양성원이 공동 예술 감독을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은 첼로 거장 야노스 슈타커의 제자이자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韓国と日本の若い芸術家と一緒になんかやって、もう本当に将来を見つめていくっていう本当に私もね素晴らしいなということで。 특히 요즘은 많은 전쟁과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정으로 나누는 공연을 저희들이 선토리홀에서 개최한다는 게 너무나 뜻깊고 특히 츠츠미 감독에게 한국은 각별한 인연입니다. 201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학교에서 받은 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音楽の一番素晴らしいところはその心と心をつなぐことができる究極的には世界平和になんか貢献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듯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김 여사를 불기소했던 기존 수사팀이 같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할 때는 이 통화 녹음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짜고 치는 매매, 이른바 통정 매매가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있는 증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버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서버에 있던 김 여사의 전화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문제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HTS 주문이었는데 자신은 주식을 거래할 때 영업점에 직접 전화해왔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이 계좌를 제3자가 관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인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함께 검토하는 대화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 착수 불과 한 달 만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은 투표 사무원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작극일 수 있다고 의심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에서 한 30대 여성이 받은 투표지입니다.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이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돼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 기표가 된 투표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4시간 뒤쯤 중앙선관위는 기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 실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성보다 30분 먼저 투표소를 찾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동네 유권자가 아니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았는데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은 뒤에야 봉투가 2장인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빈 봉투는 투표함에 넣고 정작 기표한 투표지가 든 봉투를 하나 더 받았다며 투표 사무원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이렇게 기표된 투표지가 든 봉투가 그대로 30대 여성에게 간 겁니다. 자작극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선관위는 선거인을 의심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부정선거 주장단체의 방해 행위 등 혼란이 많아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 실수로 40대 남성의 한 표는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또 30대 여성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자작극 선거 사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이 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6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